저희 결정적 투자에서는 LG 이노텍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 출발 전에 증권사에서 워낙에 보고서들이 잘 나와서요. 오늘 드디어 신고가 경신하나 했는데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복수로 추천을 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오늘 5% 가까운 상승으로 주가가 40만 원 선 터치 드디어 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관심 있으셨어요? LG 이노텍? 관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됐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가셨어요?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 성장 주면서 생각보다 가격 오른 거 대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PER 기준으로 8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기랑 비교하면 삼성전기가 지금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익은 LG이노텍이 더 크고요. 네. 매출도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16조, LG이노텍이 16조고 삼성전기가 한 10조 정도, 10조에서 11조 정도거든요. 그럼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다 앞서 있는데 PER 상으로는 13배랑 9배 차이, 8배 차이란 말이죠. 13배 대 8배란 말이죠. 거의 2배 네, 그렇죠.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가격은 단가로는 많이 비싸졌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싼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적 그 밸류에이션 그 PER 구간으로 봐도 하단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지금 보니까 4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최고가예요. 네. 비싸다는 거는 물론 가격 부담은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위로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려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물려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수급이 깨끗해진 상태예요. 깔끔해졌죠. 근데 보면 이제 결국은 누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 보시면 7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38만 원 고점에서도 11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24.6%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 단기로 사고 팔고 나갈 현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보죠. 말씀처럼 차트만 놓고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사실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고 네네.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직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고. 네네. 왜 동종업계 대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아직 8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삼성전기가 한 뭐 12배, 13배 되는데.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럼 애플이 매출이 꺾이면 뭐 LG이노텍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만큼 애플이라는 견고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LG이노텍도 카메라 모듈 외에 이 기판 사업부 이따 충분히 설명드릴 텐데 이 기판 사업부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전장 쪽에서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상당폭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뭐 VR 기기, XR 기기에 대해서 이제 부품 납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애플카 들어가면 자율주행에 애플이 그 실적이 잘 나올 때 뒤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게 LG이노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카 나오면 당연히 LG이노텍도 수혜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 동력도 상당히 앞으로 나올 게 모멘텀이 충분한데 기존의 캐시카우인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실적 성장도 여전히 견조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애플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그 부분을 고객사 다변화라기보다는 매출처의 다변화, 그러니까 매출 산업군의 다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례로 48메가까지 기존의 12메가 대비 4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핸드폰 보면 계속 카메라가 끊임없이 늘어나요. 막 2개밖에 없는 그죠? 데서는 2개밖에 없는 사람 거의 없고 3개. 그리고 이제 중저가도 이제 카메라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중저가가 그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랑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애플이 원래 프리미엄 폰으로 전략적으로 하다가 삼성한테 중저가 5천만 대 지난번에 1등 팔렸거든요. A12 모델이 5천만 대 넘게 팔렸어요. 작년에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등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제 중저가 우리도 하겠다 해서 SE 시리즈를 냈거든요. 근데 SE 시리즈에 카메라 이렇게
스마트폰이 더 이상 뭐 업그레이드 될 게 뭐 있냐.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화소수 늘리고 카메라 많이 달고. 그래서 카메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삼성이 그렇게 잘 팔리는 거 보니까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중저가 모델 카메라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LG이노텍은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심지어 이제 휴대폰의 메인 주된 기능은 네. 사람들과 통신으로 연락을 맞습니다. 주고받는 건데 네. 저기 전화기 갖다 줘가 아니라 네. 카메라 갖다 줘. 네. 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상 사진 찍는 기준 것도 갖다 다 줘, 이렇게. 예. 옛날에 디카로 찍잖아요. 아, 다 디- 휴대폰으로 다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훨씬 성능 네. 좋고. 성능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 실제로 중저가 폰과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일본하고 대만 경쟁 업체인데 일본하고 대만 쪽에서는 계속 좀 생산 차질이 나온단 말이죠. 예. 애플도 대만에 지금 그 폭스콘 공장 생산 차질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공장으로 돌려가지고 사실 애플 폭스콘 공장 생산 차질 있으면 LG이노텍 출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전혀 그 반영이 안 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됐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부품업체가 지금 생산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또 LG이노텍 반사소외를 또 일부 받고 있고 일본은 또 그 기판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지금 고사양 쪽으로 서버나 네트워크 쪽으로 하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에는 LG이노텍이 절대 강자처럼 돼버린 거죠. 예. 일종의 시장 점유율 상황이. 예. 그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지금 70% 시장 점유율을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카메라 휴대폰에 다는 카메라 개수가 계속 늘어가고 판가가 인상하면 예. P도 증가하고 Q도 증가하는 최고의 상황이 아닌가. 단지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한 부담은 있다. 근데 가격은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싼 가격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 앞서 다양한 그 호재성 재료들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새로운 사업 신성장 동력의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새로운 산업이 아니죠. 네. 새로운 네, 어떤 성장 전략들을 동력. 네네. 성장 동력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카메라 모듈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다도 다 잘 네. 알고 있죠. 네, 잘 예. 알고 있고 잘 알고 계속 있죠. 카메라 많이 달리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예, 카메라 모듈 네. 하면 네. LG 이노텍이니까 LG 이노텍이고요. 그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지금 같고.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게 기판 사업부입니다. 기판 사업. 일단 삼성전기가 1조 넘게 전략적으로 예. 증설 투자했고요. 예. 삼성전기가. 예. 그다음에 LG노텍도 2024년까지 4천억 넘게 투자해서 2024년에 아마 매출이 나올 것으로 4,300억 정도 투자했는데요. 그 FCBJ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FCBJ 이 기판 기술이 향후 27년까지 5년 동안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신코 정도예요. 근데 일본의 이비덴 신코는 이미 뭐 자율주행 전기차 쪽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서버 네트워크 쪽으로, 그러니까 고사양 쪽으로 포션을 잡았고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랑 예.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예. 삼성전기가 가장 앞선에서 1조 넘게 투자하면서 공격적으로 했고 그 FCBJ 후발 주자인데 워낙 LG노텍이 애플이나 이런 북미 그 공급사랑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FCBJ에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FCBJ 좋은 점이 이익률이 20%에서 30%대예요. 일본도 막 그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거의 20% 가까이 마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이 LG노텍의 마진 형성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 개선에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쪽으로 고객 기반이 계속 확장성이 나오면 2024년에는 매출 1,000억이지만 2027년까지 5천억까지 5배 이상 매출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반도체 기판만 하던 게 LG노텍도 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FCBJ를 할 경우에는 서버 네트워크 통신치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2024년부터 반영되지만 주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반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하면 과연 지금의 주가가 FCBJ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앞으로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나.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용 전장 부분 흑자 전환되는 것도
상당히 실적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되면 매출이 이제 차량용 전장 쪽에서 1.5조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출이 아까 애플카 이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나올 경우 그게 이제 올해 2022년이니까 올해 선반영 되겠죠. 전장용 이슈 부분부터. 그래서 경쟁사랑 비교하면 삼성전기만 말씀드렸는데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강력한 경쟁자 써니옵티컬이라는 데가 24배거든요. 그럼 LG노텍 지금 40만 원대잖아. PER 8배니까. 너무 8324 3배? 3배 차이니까 너무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이익 성장을 계산해 볼 때 네. 적정 밸류에이션은 가격이 어떻게 나와요? 숫자를 그 보니까 보면? KB증권에서 최고 목표가 5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지금 40만 원 대비 뭐 네. 15% 정도 수준. 다 왔잖아요. 네,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건 뭐 어디까지나? 증권사의 증권사 목표가고 목표가 네. 저희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근데 증권사 목표가라는 게 12개월 포워드거든요. 1년 뒤에 1년. 목표가거든요. 그 분명히 이게 또 애플카 이슈 나오고 XR 기기 이제 팔린다. XR 기기 예. 애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실적 기준은 PER이 아까 8배 수준이면 8배.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 평균 PER이 13배 정도 수준이죠. LG노텍의 그 역사적 평균 PER이 13배면 2배? 저는 2배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전 늘 증권사처럼 질문이 부담스럽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똑같이 1년 PER 기준으로 하면 예. 그래도 55만 원 정도까지는 55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으로. 향후 1년 안에 55만 원의 네. 목표가. 네.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수가는 주식은 또 떨어질 때, 네. 쌀 때 사야 제맛이죠. 저는 예. 절대로 한 번에 안 사고 예. 막 5번씩 7번씩 나눠서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만 원에 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분명히 이것도 조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31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LG노텍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혹시 리스크 요인 없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애플이 생각보다 그만큼 잘 안 팔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전 세계 스마트 판매량 작년에 뺏겼거든요. 그 아까 중저형. A 시리즈 중저가 폰에서 뺏겼거든요. 얼마나 중저가 폰에서 근데 가격 경쟁력이 있게 나왔어요. 39만 원대. 충분히 휴대폰 진짜 네. 비싸네요. 네. 39만 원은 싸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예.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리스크 요인. 첫 번째 리스크가 경쟁이 치열하고 두 번째가 차량용 반도체가 흑자 전환이 올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흑자 전환을 차량 반도체라고 전망할 차량 뿐이지. 전장 부품이 예. 그 부분도 또 우려가 될 수.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을 건데 예.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 예측했는데 적자 나오면 이게 또 그렇죠. LG노텍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충분히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이 너무 네, 높다라는 기대감이 리스크. 너무 높다라는 거 예.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미 투자는 들어갔는데 이 FC BJ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관련돼서 공장 그 진행 상황이 뭐 지연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가 나올 수 그게 있어요. 제일 고민이죠. 뭐 투자해놨는데 네. 한 내년에는 엑식 가능할 거라고 그랬는데 차질이 일정에 맞아요. 차질 생긴다 그러면 그 진짜 네. 마음 아래를 더 하잖아요. 바로 반영해서 막 급락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몇 개가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품을 갖고 계시면 근데 예. 워낙 이 괜찮아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기다려 주시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그게 반영하거든요. 네. 지연이지 취소는 아니니까요. 아. 수주가 지연되는 건 예. 취소되는 거랑 오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지만 IT 부품 관련돼서 딱 한 주 꼽으려면 LG노텍을 꼽겠습니다. 최선호 주식. 네, 최선호로 꼽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럼, 실적 성장 외에 기대감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주가에. 아까 말씀드린 뭐 VR 기기, FCBJ 알겠습니다. 기판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주식에 이제 계속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주식을 모아 가시다가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변곡점이라고 보고 투자 의견을 바꿔서 파는 네네. 뭐 그렇게 투자 의견을 바꾸는 그런 뭐랄까요 시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혹시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저 한 18년 정도 했는데요, 투자를. 제일 중요한 게 사고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적극 권장해드려. 계속 손품을 파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느 상황에서는 뭐 애플카 이슈가 빠그라지든지 아 그래요. FCBJ가 빠그라지든지 그럴 때는 빠그라는 뉴스가 나오면 네, 투자 의견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소식이 빠그라들 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방송에 지금 나오면서.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럴 저는. 가능성 네. 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가 LG이노텍 전문가셨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잘 모셨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